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꼰대 얘기했는데, 네. 아유, 참, 힘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자, 오늘은 목회자가 생각하는 정식 교인의 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 정식 교인이 뭐냐? 현장 예배 참석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53%. 교인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등록 교인이 있어요. 등록. 근데 등록을 했다고 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등록을 하고 주일날도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매주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절반 정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이잖아요. 그게 우리도 이제 흔히 그걸 이제 A, B, C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데 A는 잘 나오는 분들, 뭐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빠지거나 뭐 두세 번 정도, 아니면 안 빠지거나 거의 그건 에이스들이지. B 등급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가끔 나오시는 분들, 잊어버릴만 하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출석률이 한 30에서 뭐 한 50%, 뭐 30%, 뭐 전후,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전화하면 잘 받아주시는 분들, 아, 예, 목사님, 아유, 나가야죠. 제가 요즘 바빠서, 오케이, 그 정도가 이제 B. C는 이제 거의 등록만 하고 거의 안 나가는 분들. 제적을 하기에는,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시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대충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느 교회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교인을 조건을 어디까지 잡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자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47%. 현장 예배 참석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53%. 저는 온라인 예배자 포함해야 된다고 봐요. 온라인 예배자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니까. 온라인을 켜서 검색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거기도 교인이죠. 예를 들면 뭐 그냥 우연하게 검색하다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등록 교인 중에서, 등록 교인 중에서 교회는 안 나오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화하면 요즘에 안 보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인이지.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연령별 현장 예배 참석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온라인 예배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보면 49세 이하 젊은 층은 현장 예배가 근데 여기가 더 많네. 약간 좀 그죠? 50대는 온라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더 많고, 뭐 특별하게 무슨 흐름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젊은 분들은 구속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디 소속되는 게 그렇죠. 원치 않기 때문에 저 온라인 예배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답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네. 소속감이 좀 적어서. 그럴 수 있겠어요. 정식 교인 자격은 주일 예배 한 달에 한 번 이상 참석. 정식이라는 게 뭘까? 정식의 정의를. 아니, 정식 교인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이 뭐예요?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야지. 이게 정식 교인 말고 또 무슨 교인이 있을까? 교인의 종류를 먼저 해야 돼. 등록 교인, 정식 교인, 비정식 교인. 이게 참 목회자의 정식 교인. 아마 이게 정식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목회 바운다리 안에 내가 내 뭐 양이다. 내가 그래도 전화하고 뭐 관리랄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바탕으로 하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A, B, C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제 B 정도까지는 오히려 B에 훨씬 더 관심은 더 많죠. 이분들은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못 나오는 분들이니까 더 관심을 가져야 교인의 끈이 살아있지. 관심을 놔버리면 그냥 C로 나가고, C는 거의 실종교인이라고 실종교인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매주 주일 예배 참석 20%. 요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최소 한 달에 3주 이상, 최소 한 달에 2주 이상, 최소 한 달에 1주 이상. 그래서 74%가 3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그 이하라도 교회 등록 교인이면 정식 교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식 교인의 정의가 조금 그러니까 정식 교인이죠. 등록을 하면 그렇죠? 등록을 하면 그러나 내가 목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는 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더 폭넓게 해야 되지 않나.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가족 돌봄 청년 하루 3시간 이상을 장애 있는 가족 돌보며 지낸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청년들 중에서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주당 평균 돌봄 시간 하루에 3시간, 22시간 평균 돌봄 시간 4년 동안 그렇구나. 그 가족의 상태가 어떤 분들이냐면 중증 질환자가 26%고요. 장애인 가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꽤 많이 있죠. 24%. 정신질환, 장기 요양자, 치매.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하루에 3시간씩 자기 가족들을 돌보고. 요즘에 이런 청년들이 적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이를테면 이제 그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이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게. 그래요. 아유, 안타깝네요. 가족 돌봄 청년의 우울감 유병률 일반 청년 대비 7배는 높다. 아이고, 굉장히 많이.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7배나. 네. 뭐 2~3배 정도가 아니라 네. 하루에 3시간씩 그 자체가 이거를 그러면 사회가 좀 대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돌봄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또는 이런 이제 그 우울감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그 아까 보면 이 중에서 뭐 장기 요양자나 이런 분들은 사회가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다 마찬가지. 그 장애인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또 가정에서 또 있어야 되니까 어디 뭐 시설에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치매도 요즘에 치매 요양 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 중에 상당수는 좀 사회가 근데 또 이분들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집에 또 있기를 원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어쨌든 그런 시설에 보내게 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사회가 대야지.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지금은 아직 복지국가는 이제 그런 건데 아직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이 지금 다 떠안게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되면 우울증으로 많이 가겠네. 이게 장기가 아까 보니까 4년 정도 이게 지속이 되고 그러면 자기의 미래의 꿈과 비전도 다 같이 그럴 수 망가질 수도 있고. 안타깝네요. 젊은 친구들이 젊을 때부터 그렇다고 뭐 가족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통계들이 나오는 게 청년들이 이제 결혼한 나이가 늦어지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이제 봉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양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런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옛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을 텐데 옛날에는 그래도 결혼했잖아요. 그거랑 관계없이. 그렇죠. 결혼 그러면 이제 어쨌든 부담이 좀 줄잖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혼자 부모님들을 돕는다든지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훨씬 옛날에는 이런 거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결혼도 결혼한 하고, 뒤에 이제 뭐 부양을 해도 되는데 부양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예 결혼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또 안 하기도 하고 더 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간단하게 좀 찍어봤는데 부록식으로 그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찍는 것도 괜찮은데요. 짧게. 짧게.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좋습니다. 뭐 다른 뭐 특별한 얘기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가 좀 관심을 갖고 그러네. 목회적인 그런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그
그 지적장애에 있는 네. 부모님을 대상으로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부모님 중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비행기를 처음 타봤다. 그러실 거예요. 그 아이를 네. 뭐 하루 계속 그럼요. 하루를 어떻게 다른 데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갔다가 오는 거 정도인데 비행기를 처음 타고 2박 3일을 그렇게 그 아이들은 교회에서 돌보고 네네. 부모님들 교회 예산으로 다 해가지고 제주도 2박 3일을 보내드리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한 3천만 원인가 그때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죠. 뭐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나요. 또 그런 가족들을 있다면 우리가 또 잘 돌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